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찍기 위해서 지금 밭에 나와 있습니다. 부축나무 밭입니다. 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전원주택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남자분들 30만 넘어도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겠다, 전원주택 하나 짓고 조용히 살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관심도 많아서, 이번 시간에는 과연 이 전원주택이 그렇게 꿈처럼 생각처럼 쉬운가, 그냥 차 타고 지나가고 여행 가서 봤을 때 나도 저렇게 산속에 그림 같은 집 하나 짓고 가서 오손오손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쉬운가.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젊으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대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대로 이 택지, 전원주택을 지을 택지를 구입을 하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먼저 경험을 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자, 전원주택을 택지를 구입을 하실 때는 가장 문제되는 게 평수겠죠. 얼마의 면적의 택지를 구입을 해야 되나,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택지들은 작은 평수들도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막 1000평 이 정도씩 700평 800평 넘는 그런 큰 평수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면적이 좋으냐면, 관공서에서도 허락해 주는 것이 300평 미만, 그리고 300평 미만을 사도 대지로 또 집을 짓기 위해서 형질 변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150평 200평 이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모르고 800평 1000평을 구입을 하면 나머지 땅은 다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지의 구입은 농사를 짓는 것이 목적이고, 농지는 보전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땅을 놀리고 풀밭을 만들어 놓으면 관공서에서 농사 이행 강제금 이런 걸로 인해서 세금 비슷하게 그런 것들이 나오고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면사무소에서 나와서 뭐래도 심어라, 농사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1년은 뭐래도 들깨를 심든지 참깨를 심든지 어떻게 심어 본다지만, 농사의 경험이 없는, 또 휴양차 요양을 하기 위해서 왔다면 병만 얻게 되는 거죠. 허리가 다 디스크 걸리고 해서 되지도 않고 제대로 관리도 할 수가 없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택지 구입은 300평 미만이 적당하다. 물론 대지로 살 때는 150평 100평 그 평수가 다양하고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크게 고민하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해시설, 그러니까 대규모 축사가 있거나 공장이 있거나 매연을 발생하는 공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채석장, 경치 좋은 곳에 이렇게 임야나 이런 경치 좋은 곳들에는 돌을 캐내는 이런 채석장, 이런 것들이 있으면 땅만 사놓고 집도 못 짓고 계획도 없이 돈만 투자를 했다가 팔지도 못하고 나만 모르는 거죠. 남들은 다 아는데 그거 안 팔릴 거 알면서도 덜커덕 남 부동산 업자 말만 듣고 사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농지나 이 전답 임야를 사실 때는 그 마을을, 농지와 관계된 마을의 농지위원들의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이 땅을 내가 사겠다. 일종의 허가죠. 동네 사람들한테 허가를 받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생전 얼굴도 모르는 그런 곳에 농지를 구입을 하고 가서 도장 찍어주세요 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누군지도 모르니까 잘 찍어주지도 않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1년 정도는 마을 분들, 마을에 행사했을 때 돼지라도 한 마리 사드리면서 눈도장을 좀 찍어 놓고, 좋은 사람이다, 내가 여기 와서 살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알려서 이렇게 농지를 구입할 때 서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어떤 것이 있나? 즉 농지, 그 다음에 대지, 전답, 임야,
그러니까 답, 논과 임야도 있겠죠. 그래서 이 농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 그 투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농지를 구입했으면 반드시 그 구입한 목적에 맞게 써야 됩니다. 그걸 안 쓰면 관공서에서 규제도 심하고 그 투기 목적으로 구분이 되면 별장용지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농지나 이런 것들을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집을 짓는 게 아니죠. 대지로 전환을 하기 위한 그 허가를 형질 변경을 받아야 되면 그 비용과 절차가 또 복잡하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측량업자에게 부탁을 하면 알아서 다 진행을 해 줍니다만은 허가 과정에서 그 관공서 직원과 마찰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평 이상의 그 많은 평수를 농지를 뭐 돈도 많이 들여서 구입하시면 관리를 못해서 휴경지가 되고 풀밭을 만드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너무 큰 땅들은 이 전원주택지로서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지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동네 한복판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네 한복판에 뭐 한 100평 정도 이렇게 옛날 집을 헐어낸 그런 대지가 나대지로 이제 있는 걸 구입을 하게 되는데 그 동네 한복판에다가 경험 없이 뭐 한 3억 들여서 2층짜리 집을 잘 지어 놓습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하고 이게 화합이 되겠습니까?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심지어 뭐 집 다 짓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장화 신고 거실 안에 들어와서 뒷짐 짓고 서가지고 이런 집 짓고 여기서 살 거냐 트집 잡는 분도 심지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안에 대지를 구입할 때는 특히 그런 것들 주의하고 아침에 5시만 되면 경운기 몰고 막 지나다니시죠. 밤 12시, 1시까지 안 자고 이렇게 도시에서 생활하시다가 가셔서 잠 좀 자려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아침 6시만 돼도 와서 문 막 두드리면서 뭐 좀 빌려달라거나 뭐 오늘 생일이니까 밥 먹으러 와라. 뭐 이런 식으로 특히 아내분들이 이제 그 화합이 잘 안 되고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으니까 동네 한복판에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그 마을 수준과 맞게 잘 지었고 또 화합을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 농사 목적이 아니라면 어지간하면 이 개발된 업자들이 다 개발을 해놓은 전원 주택지 이런 걸 사시면 도시의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살으니까 그런 문제점들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농지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임야는 더 심하겠지만 경사지 이 경사지에다 지에 땅을 사시면 그 형질 변경을 하고 집을 짓기 위한 터를 만드는 과정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포크레인 하나 오면 하루 뭐 거의 돈 100만 원 줘야 된다. 그러면 그거 뭐 열흘만 해도 얼마겠습니까? 그 형질 변경하고 그 집을 짓기 위한 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쓸데없는 돈이 굉장히 많이 지출되니까 그런 것들도 이렇게 감안을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구릉지 특히 이렇게 물이 모이는 이런 곳들 겨울에나 봄에 가서 보시면 뭐 좋죠. 터도 좋고 앞에는 뭐 물 흐르고 흔한 말로 배산 임수에 좋은 지형이다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지만 이것이 여름 장마철 같은 때가 되면 물구덩이로 변해서 발도 못 디미는 집은커녕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어떻게 해서 집을 지어놔도 여름만 되면 곰팡이 벽에 다 피고 냄새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건강도 더 안 좋아집니다. 요양 휴양은커녕 도로 병 얻어가지고 리턴하게 되는 거죠. 도시로 다시 병원으로 직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잘못 구입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땅도 매립지 땅이 또 있습니다. 이상하게 주변 환경과 맞지 않게 평지로 잘 돼 있는 땅 이런 거 잘못 구입하면 밑에가 전체가 다 돌부스러기 뭐 심지어 폐기물들로 이렇게 땅을 매립을 해놓은 이런 것들 돌천지고 뭐 이렇게 해서 집 지을 수도 없는 이런 땅을 잘못 구입하실 수도 있어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배수 관계는 철저하게 그리고 어차피 이 전원주택지라는 것을 너무 남의 말만 듣고 금방 사지 말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번은 놔봐야 된다. 여름에 전체가 다 풀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속을 보지 못하고 구입을 남의 말만 듣고 해놓으면 나중에 전원주택은커녕 꿈만 꾸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너무 외진 곳 있죠. 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엮이는 거 이제 싫어. 조용히 살 거야. 그래서 외진 곳에다가 집을 또 얼렁 지어 놓으면 보안 문제가 이제 또 발생을 하겠죠. 밤이 되면 시골에서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가면 막 동물들 소리, 오소리, 너구리, 부엉이, 이런 소리들 막 꾀꾀거리면 무섭죠. 그리고 남편분이 어떤 일이 있어서 며칠 출장을 가야 될 일이 혹시 생긴다면 부인 혼자 그 외진 곳에서 못 있게 되죠. 무서워서. 그런 것들, 그리고 보안에도 문제가 있고, 벌판, 이런 곳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온천지 바람에 춥고, 난방비 200만 원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그냥 헛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그 외진 곳, 벌판, 이런 데는 겨울에는 추워서 되지, 여름에는 너무 덥고, 안전 문제도 안 되니까 그런 곳들은 좀 피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전원주택지를 구입을 하러 가서 보시면 길이 잘 되어 있어서 그 길을 보고 그냥 그 업자의 말을 듣고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집을 짓고 콘크리트 기초 다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땅 주인이 나타납니다. 도로 가운데. 여긴 내 땅이다. 이거 내 땅인데 옛날에 동네에서 달라 그래 줬었는데 내 땅이니까 여기다 집 짓지 말아라. 다니지 말아라 하고 줄 딱 쳐놓고 뒷짐 짓고 서 있습니다. 이런 일 종종 발생합니다. 동네에서 과거에 여기 길 좀 다니게 줘. 그러면 할 수 없지 그래 써. 이렇게 한 땅들을 그 자손들이나 누가 다시 와서 내 땅이라고 뒷짐 짓고 서 있으면 이건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못 쓰는 거죠. 들어가지도 못하고 걸어 다녀야 되고 집 지어놓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도로 확인은 그래서 필수다. 그래서 좀 마을에서 좀 떨어진 이런 곳에 있는 땅들은 특히 그 도로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도로인지 3m 정도를 확보한 도로인지 정확하게 잘 확인을 면에 가서 확인을 하셔서 집을 지을 수 있나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땅만 먼저 구입을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남의 땅일 수도 있으니까 도로가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또 말씀드렸지만 잘못 땅만 구입을 많이 해놓으면 이것을 쓰지를 않으면 이제 그 별장지로 구분이 돼버리면 과세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잘 알아보시고 땅을 구입을 하셔라. 그 다음에 전기가 또 인입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도저도 아니고 집을 못 짓겠죠. 전기 인입이 가능한가? 또 인입이 가능해도 너무 많은 돈이 들지는 않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확인하셔야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수도입니다. 물. 왜 여름에 가서 이렇게 보면 겨울에 물도 많이 흐르고 그래서 충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겨울이 되면 완전히 물이 다 밑으로 마사토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없어져서 마르죠. 여름에도 장마 전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씻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도 수도가 파서 관정을 팔 수 있는 땅인지 확인도 안 하고 덜커덕 구입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만 또 내 땅도 아닌데 먼저 파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수도 관계, 물 관계를 철저하게 살펴야 됩니다. 동네에서 이제 대부분 유입을 해서 쓰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동네에서 물을 그냥 주느냐? 그거 아니죠. 여기 우리 동네 와서 물 쓰고 집 지으려면 1,000만 원 내라. 몇백만 원 내라. 우리가 다 투자해서 해놓은 거니까 니네도 와서 쓰려면 내라.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알아보셔야죠. 동네에 수도를 줄 수 있나, 물을 주는데 얼마 정도를 마을에 회관에다 돈을 내놓을 수 있나, 이런 금액들을 미리미리 다 확인을 하셔야 나중에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물 관계
식수 관계가 해결이 안 나면 그 터는 전원주택지로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농업 수익. 이거 신경 쓰고 사는데 힘만 들고 난 가서 농사나 짓고 살아야 되겠다.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농사 아무나 짓는 거 아닙니다. 과거에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다면야 뭐 1000평, 2000평 대지를 농지를 구입을 해서 가셔서 하면 되겠지만 300평도 사실 일반인이 농사로 짓기 굉장히 힘듭니다. 고추 300평 농사 짓는 거 허리 부러질 정도로 아픕니다. 그러면 수익은 얼마 나오느냐? 2, 300만 원, 300평에. 그러면 그 2, 300만 원 가지고 먹고 살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평수가 늘어나서 1000평이면 농사는커녕 풀밭으로 만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농업 수익으로 가서 나머지 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잘 하셔서 가서 한 달 생활비가 얼마 정도를 예상을 하시고 농업 수익으로 얼마를 할 건가를 잘 따져서 생각을 하셔야지. 농사는 계절도 있고 하늘이 주어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농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내가 수익으로 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겠다는 생각은 어지간하면 안 하시는 게 좋다. 그저 뭐 틈틈이 그냥 그 텃밭에 채소 정도 그 이상은 안 하셔야지. 대부분 가실 때 요양을 하거나 아니면 뭐 농촌이 좋아서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휴양차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갔다가 잘못하면 병만 얻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뭐 농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농지나 이런 거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 구입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 내용들을 잘 철저하게, 정말 철저하게 뭐 한 해 동안, 1년 동안 정도를 계속 가보시고 그 좋은 땅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자주 가서 살펴보고 마을 분들하고도 유대관계를 잘 하고 주변 분들하고도 그런 과정들을 이 경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쳐야지 그냥 나 저기다 집 짓겠다 하고 덜커덕 땅을 먼저 구입하는 이런 오류는 범하시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 경험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지는 투기용으로 사가지고는 크게 재미 볼 수 없다. 많이 오르지도 않고 팔려고 내놔도 잘 팔리지도 않을 수도 있고 또 관공서, 읍면의 직원들로부터 뭐 농사 조금만 공터로 남겨놔도 시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300평 미만, 뭐 150평이든 이렇게 그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그리고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시면 나중에 그 돈이 갑자기 필요하셔서 이걸 팔아야 되겠다 했을 때는 전혀 뭐 몇 년이 지나도 팔지 못하는 일도 생기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철저한 조사 그리고 저와 같은 이런 그 먼저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셔서 좋은 전원주택지를 구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이 전원주택을 이제 구입을 어떻게 뭐 어렵게도 했으면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짓는 거 여러분들 집 짓지 말라는 이야기죠. 집 짓다가 살아보지도 못하고 세상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지어야 하나, 그냥 사야 하나, 아니면 가격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집을 짓다가 제가 당한 참 그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그런 사연들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에 놓치지 마시고 집 지으실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좀 긴 시간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